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사이언스24의 섹션 코너 과학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결핵균을 제거할 수 있는 신물질을 흙에서 찾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또 곤충의 눈을 본떠서 기존 카메라보다 뛰어난 카메라가 개발되기도 했다는데요. 과학계 소식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내 연구진이 흙에서 결핵균을 제거하는 신물질을 찾아냈는데 이 물질을 이용하면은 결핵 치료약을 만들어서 외화 획득과 더불어 부가가치 창출 효과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진이 실험에 사용한 흙은요, 제주도 한라산에서 채취한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흙입니다. 이 흙에서 채취한 미생물이 무려 7천여 개인데요. 이 미생물에 각종 용매를 넣어서 6만 6천여 개의 추출물을 얻었고 또 이 추출물을 하나하나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 결핵균을 죽이는 능력을 지닌 새로운 물질이 발견된 건데요. 이 신물질은 이 결핵균을 죽이는 능력이 기존 치료제보다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물세포의 독성 실험에서도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 개발된 지 5, 60년 된 기존 결핵 치료제에 대해서 이 내성이 생긴 결핵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 완치가 어려운 잠복 결핵도 치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900만 명 이상이 결핵에 걸리고 또 결핵 치료제 시장이 7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신물질에 대해서 국제 특허 출원을 마치고 신약 개발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한 흙에서 그런 물질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곤충의 겹눈을 본떠서 160도 이상의 각도로 전방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개발됐다는데요. 이게 어떤 카메라인 건가요? 네, 미국 일리노이 공대의 존 로저스 교수가 이끌고 또 광주과학기술원 출신 송영진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팀인데요. 이 연구팀이 지름 0.8mm의 작은 렌즈 180개를 모아서 지름 1.5cm의 돔 구조로 배열을 했습니다. 또 각 렌즈 아래 이미지 센서를 붙여서요, 곤충의 겹눈과 같은 원리를 지닌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람이나 일반 카메라는 보는 각도 범위가 50도 안팎이고요. 또 광각 렌즈의 경우에는 심한 왜곡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곤충 눈 카메라는 약 160도의 광각 촬영이 가능하면서도 왜곡이 없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이죠.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되게 특이하게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치매와 전신 마취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마취를 많이 하면 좀 기억력을 상실한다 이런 속설도 있었는데요. 꼭 네. 그런 거는 아닌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년 이후에 전신 마취가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나 다른 형태의 치매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사이언스 데일리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45살 이상 치매 환자 900명과 또 정상인을 대상으로 이 전신 마취와 치매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연구팀의 데이비드 워너 박사는 실험 결과 정상인이 전신 마취 수술을 받은 이후에 치매가 발생했다거나 또 치매 환자가 과거에 전신 마취 수술로 인해서 치매 증세가 더 악화됐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전신 마취가 성격 변화나 기억력 저하나 또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부 학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나타난 결과는 좀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신 마취랑 치매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또 이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를 가져서 많은 사랑을 받는 행성인데 이 토성에서 초대형 허리케인이 발견됐다는데요. 어떤 발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찍어서 보내온 이 화면에 나타났는데요. 이 토성 북극 부분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초대형 허리케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이 나사가 분석한 이 허리케인의 지름은 무려 2,000km고요. 또 지구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의 평균 지름보다 이게 20배 정도나 컸다고 합니다. 또 크기뿐만 아니라 회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요. 지구에서 생기는 허리케인보다 4배 정도 빠른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허리케인 가장자리에 있는 얇은 구름은 1초에 150m씩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안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육각형 구조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초록 나뭇잎 속에 파묻힌 빨간 장미처럼 보여서
이름이 빨간 허리케인이라고 불립니다. 카시니오는 지난 2004년 토성 궤도에 진입해서 다양한 각도의 토성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나사 연구팀은 이 지구와 대기 환경이 다른 토성에서 어떻게 폭풍이 자라고 지속되는지를 조사를 해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나사가 앞으로 조사할 그 원인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중국에서 신종 AI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좀처럼 수그러들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확산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은 물론 감염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지난달 30일 이 첫 확진 환자 판정을 내린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신종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 이 AI는 하루에 4-5명꼴로 환자가 추가됐고요. 또 사망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지역도 초기 상하이, 장수 등 남부 지역에서 이제는 베이징이나 후난 등으로 넓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와 확산 범위가 줄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AI의 경우에는 기온 상승과 함께 확산세가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신종 AI는 감염 경로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산둥성 어린이 환자의 경우는요, 아버지가 이미 신종 AI 환자인 것으로 밝혀져서 이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환자가 발생한 지역 정부는 물론 이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와 이 농업부 등 중앙정부 또 리커창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병인 만큼 이제 AI 확진 판정 소식은 더 이상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한 주간의 과학기 이슈 브리핑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